이 자유의 빛 대표님이시죠? 아, 네. 제가 성함 좀 예, 말씀드리세요. 제 이름은 주수연이고 저희 남편 이름은 황지성입니다. 예. 예. 저희가 2010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이렇게 탈북민 구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한 2,500명 이상 그 정도를 대한민국에 입국시켰고요. 2,500명을 지금까지 탈북시켰네요. 네. 한국까지 데려온 네. 분들이. 저희가 이제는 15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인원이 굴이 되었거든요. 네. 예, 그분들 모두 와서 다 잘 살고 있고, 예, 그 2,500명 이상을 입국시켜서 저희도 뿌듯하고, 예, 일단은. 근데 이분들이 지금 탈북민들을 이제 구출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출하다 나니까 이분들이 탈북시키는 그 루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알고 있으니까 한국에 도착하신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일정한 정도 좀 돈을 벌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돈을 보내는 역할까지 지금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최근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네요. 맞죠? 예.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면서 여태까지 이런 수사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3년도에 압수수색 영장 들고 경찰관들이 쳐들어왔더라고요. 안보수사대 울산. 범죄 혐의는 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반국가 단체 자금을 상납하고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을 압수수색해서 우리 휴대폰 전자기기 다 뺏어다가 1년 3개월을 수사했습니다. 그 간첩 혐의는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외환관리법에 걸어가지고 벌금 1,000만 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하면 탈북민들을 구출하면서 여러 탈북민들에 대한 뭐 이 사람 데려와달라 뭐 어떻게 하면서 하다 나는데 그 정보를 제일 처음에는 북한 당국에 넘겼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혐의를 가지고 털다가 그것이 안 되니 결국은 탈북민들한테서 받은 돈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돈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예, 이런 억울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기소당했다. 뭐 예,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대단히 억울하셨겠어요. 야, 화나서 취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술로 새우를 보냈어요. 예. 대한민국은 우린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결국은 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국선 변호사나 아니면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해 가지고 한번 법정으로 해서 싸워봤어요? 지금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변 쪽에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민변에서 대한변협 대한변협에서 거기서 도와주셔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도 뭐 판사가 이걸 어떻게 판결하는가 하는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판사가 됐든 민변 변호사님이 됐든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이 됐든 이걸 지금 가지고 논리를 따져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법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외환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외환관리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정해진 제도 내에서 이제 돈을 이제 송금하고 받고 하는 말하자면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대단히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는 아무런 운행,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은 여기에서 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야 하는 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는 이 일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탈북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없어서 법률 그 자체를 그대로만 따지면 결국은 법 위반 행위로밖에 간주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북에 두고 온 자기 자식들 또 형제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는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돈을 보냈다고 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자다라고 재판을 해서 선고한다. 이건 대단히 억울하시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니고 많은 탈북민들을 도와서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북한에 보냈죠?
한 3, 4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이 수사한 데 의하면. 와, 지금까지 북한에 있는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의 돈 한 3, 40억 정도의 탈북민들의 돈을 북한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양을 보내줬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 시기 북한에서는 일본의 친척이 있으면 좋아해요. 왜? 돈이 오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후지산과 인맥이 있으면 좋다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많은 돈을 보내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한나산하고 연결되면 잘 산다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다가 지금 큰 봉변을 당했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우리는 그 한국에 입국해서 국가 그래도 우리를 받아준 나라가 고맙고, 예, 그또 북한 정권이 우리를 탄압했던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복수도 해야겠고 또 우리는 나라에 또 받아준데 고마워서 나라에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탈북민 누구나 다 개개인의 이런 그 사정이 다 있고 사연이 있고 이렇잖아요.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갈 곳 없을 때, 우리가 갈 곳 없을 때 우리를 받아준 이 땅이 고마워서 이 땅에 해가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리 살았고 우리 부부는 그리 살았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반국가단체에 자금을 상납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보를 넘기면 그것이 간첩이지 머리에 쓰고 다녀야 간첩인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생억지. 우리가 탈북민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그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기점이 있을 때마다 탈북민을 간첩 사건으로 교묘하게 엮어서 그러니까 제가 당해본 당사자로서 그거예요. 그들은 간첩 수사를 그들이 하는 거는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생억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첩을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간첩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탈북민이 법적인 지식이 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라 남과 북에서 다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떤 계기점이 있을 때마다 탈북민 가지고 간첩 수사를 하거나 간첩 조작을 하거나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마라. 예. 그 수사 중에는 또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야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그러니까 힘없는 너희들이 어찌겠냐 하는 뜻깊은 조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담당한 경찰서가 어디죠? 울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예요. 울산지방경찰청 예, 안보수사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을 잡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돈은 경제권이잖아요. 결국은 간첩 수사가 필요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들이 성과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능력은 안 되고 수준은 어리고 무엇인가 하는 눈치는 보여야 되겠는데 큰 간첩 잡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탈북민을 가지고 요리를 한 거죠. 간첩으로. 계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한다면 국가가 나를 간첩으로 mon다면 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차마 내가 그러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우리나라에 유익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정보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나를 간첩으로 엮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국민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 내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저 자랑은 아닌데 나라에서 상금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상금을 줬겠나요? 저 울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보다 더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몇 년 안에 내가 잡아 감옥에 놈만 해도 몇 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북민들의 처해는 매우 특수한 지위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그런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탈북민들도 여기서 본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북한에 있는 자기 자식들과 형제들한테 보낼 수 있는 또 보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법적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 법의 공정한 선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1심이 언제죠? 10월 29일 날. 10월 29일 하니까 1심이 당장 다가왔네요. 예. 우리 재판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TV와 그리고 SBS에서 만든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분들이 원래 10월 29일 날 제1심 재판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통화로 확인하니 재판이 12월 3일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황지성 씨의 부인인 주수연 씨와 나눈 통화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시연님이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지난번 우리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했던 인터뷰, 예, 황지성 씨와 주시연님의 그 억울한 사연과 관련한 유튜브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완성되면 이제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서 예, 황지성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저한테 10월 말에 1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저 대표님 그게 12월 3일로 지금 밀렸거든요. 원래 10월 말에 했던 게 다시? 예, 원래 10월 29일이었는데 예. 9시 50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오후 늦게 변호사님께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래서 12월 3일로 지금 변경되었어요. 아까 월요 시간 좀 얻은 셈이네요. 예? 여러분, 다행히 재판이 12월 3일로 연기돼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 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그들이 억울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또 법원의 판결 이런 걸 통해서 더 억울함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지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십시오.